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 목요일 시장은 양시장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결국에는 소폭 반등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 흐름도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다시 한번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가 자체는 2.23%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유니온 머티리얼 하면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가 연관 검색어로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페라이트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2.26%가량, 2.2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장 초반에는 반짝 급등을 하면서 7,890원의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삼영입니다. 삼영이 29.95%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5,38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페라이트 그리고 히토류에 이어서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키워드는 바로 커패시터입니다. 이 커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더니 오후장까지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커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찍어내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중심을 잡고 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영입니다. 커패시터 하면은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보통 커패시터 하면 콘덴서로 통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콘덴서의 핵심 소재가 이 커패시터 필름입니다. 이 커패시터는 콘덴서 및 인버터의 핵심 소재로 전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커패시터가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보통 전기차 한 대에 150g에서 300g 정도의 초박막 커패시터 필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얼마나 얇은 두께의 필름을 고온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영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커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찍어낸 가운데 그중에 삼영도 주목을 받았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도 29.98%로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커패시터라는 키워드를 안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커패시터용 증착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 성문전자도 역시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EID가 5.39%로 조정을 받으며 2,105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EID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EID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자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네바다 리튬 광산 프로젝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삼화전자도 29.92%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한 주간 수익률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한 주간 수익률 살펴보시면 68.9%에 달하는데 이미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에 몇 번이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4월 21일을 기점으로 단 하루만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그 외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이 보합에서 마무리를 지은 이 하루도 그마저도 하루 거래 정지 조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8거래일 중에 전일 목요일장을 포함해 4일 동안에는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 그룹주인 삼화콘덴서 그리고 삼화전기는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삼화전자만 29.92%로 급등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삼화전자가 뚜렷하게 현재 진행 중인 공시가 있다든지 공시라는 점이 없는데 주가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사명입니다. 컷패시터 관련 종목 중에서 사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컷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왜 목요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명은 국내 유일의 컷패시터 필름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을 살펴봤을 때 1위와 2위 컷패시터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일본계 기업이고요. 그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국내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에서 국내 유일로 이렇게 컷패시터 필름을 생산하고 또 판매한다는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여기에서 사명이 29.95%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이 컷패시터 필름 신규 라인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도 컷패시터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이 페라이트 연구 자석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끔 가다가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살펴보면 오히려 컷패시터 증착 필름 사업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금 관련 종목인 엘컴텍이 9.57%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시장에서는 엘컴텍이 때때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몽골 지역에 광구 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도 함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에코플라스틱이 4.38%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에코플라스틱도 함께 관련 종목으로 엮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캐스피온이 5.94% 올랐습니다. 휴대나 안테나 기업인데 최근에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페라이트 시트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페라이트를 엮이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나머지 GNC에너지와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GNC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GNC에너지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 GNC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9.89% 오른 5,91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GNC에너지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 입법 예고 소식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토탈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인성정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 경우에도 30%로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2,86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인성정보가 지분 68%를 확보하고 있는 하이케어넷이 미국 제한군인회의 비대면 진료와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2차 시범 사업의 4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기대감을 받으면서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30% 오른 2,86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분석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목요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주가도 좋았던 골프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3월, 4월달 수출 데이터가 좀 최근에 좀 나왔는데, 3월달에 그 수출이 816만 달러가 나왔고, 4월달에 510만 달러가 나왔는데, 1월달에 246만 달러, 그리고 2월달에 458만 달러에 비해서 지금 특히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좀 급증한 것들이 나타났고, 또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가 이제 그 골프한 이제 그 타이거 우즈와 그리고 차세대
황제라고 얘기 나온 로리 맥킬로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 골프 리그를 만들었거든요. 그 TGL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스크린 골프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떤 큰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골프존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그 골프 론치 모니터링 시장이 급상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골프를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스윙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퍼팅까지도 같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사와 차별성이 있는데 관련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모두 개발했다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붙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골프존이 가맹점이 비가맹이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거나 거기서 들어가는 라운드 게임 수가 증가를 한다던가 해외 스크린 골프장 매장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데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나왔다는 것과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3월, 4월 달에 상당히 좋다는 것들은 1분기에 의해서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골프전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G, 그리고 서현이화, 코엘패션, 대주전자재료, 레이크 머티리얼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그리고 서현그룹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위치한 KB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지금 기록해냈는데요. KBG의 상한가 이후에는 테슬라가 최신형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 4680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전기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선택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과 비교를 했을 때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구성이나 팽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식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재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KBG뿐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HRS와 이녹스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시간에서 강세를 일제히 보였습니다. 참고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음극재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KBG 살펴보시면 시간에서 9.99% 오르면서 15,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는 서현이화의 상승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해냈는데요. 서현이화뿐만 아니라 서현 그리고 서현탑 메탈까지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현이화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에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 프론트 필러, 사이드 필러, 그리고 리어 필러에 부품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주의 금액은 총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9.97% 오르면서 16,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코엘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나 앵커가 컴패시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는데요. 전기차 컴패시터 필름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필코전자 사업부가 2019년에 필름 컴패시터 부품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사실이 장 마감 이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소식에 지금 코엘패션도 9.96% 상한가를 기록하며 4,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볼 텐데요.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급등세를 탔다는 점과 함께 시간에서 강세를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코이즈, 사마전기, 이루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목요일장에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에는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사마전자와 유니온 머티리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삼천당제약이 왜 9.02%나 하락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11월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및 독점 판매권에 대한 본 계약의 체결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투심이 악화되면서 시간외에서 9.02% 빠졌는데요. 5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코이즈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2차 전기 양극재 첨가제 대량 생산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본장에서도 급등한 이후에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유지했고요. 목요일장에서는 18%나 오르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세를 꾸준히 유지하며 21%까지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장 마감 다가왔을 때쯤에 지금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코이즈는 7.10% 하락한 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투심이 악화가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억 5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빠졌다라는 소식 이루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49% 시간에서 하락했고요. 6,8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화 전기와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락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C큐브와 삼화전자, 환일화학, 캐스피온까지 모두 시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앞서 KBG가 상승했던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이게 페라이트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것은 페라이트는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시간에 그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일제 그 커패시터 관련 그 필름 커패시터죠. 그 관련 종목들인데 코에펠션도 시간에 상한가 일단 갔습니다. 근데 코에펠션 같은 경우가 그 필커전자 사업부 내에서 그 친환경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여기들은 그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름과 커패시터를 개발해서 현대차 쪽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은 뭐 미비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성호전자라든가 뭐 삼영, 뭐 누인테 이런 관련 종목들과 엮어서 같이 그 전기차용 커패시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같이 움직였는데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 커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거는 그 NH투자증권에서 그 이제 그 커패시터 그 커패시터 부족 그 쇼테지에 대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이 움직였고요. 지금 페라이트라든가 커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그 급등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갭 뜨고 나서 그 시가 이후로 그 시가 밑으로 만약에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음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딩상으로는 매도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갔을 때는 좀 장 후반까지 시세를 보고 나서 거기서 차익을 노리는 관점에서 코에펠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커패시터 관련된 종목 코에펠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장에서는 커패시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며 일제히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커패시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페라이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내게 될지 월요일 시장 지켜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